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자동차 대물이론 실무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에서는 챕터 1 불법 행위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법률상 책임,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 불법 행위라는 챕터가 왜 생겨났냐면 사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시켜서 내가 이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일종의 책임보험 형태죠. 그래서 보면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 있는데, 이 민법에서의 어떤 책임이 바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이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요. 배상을. 그러면 피보험자는 자기 재산에서 배상한 만큼 손해가 생기니까 이것을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대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렇죠?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교통사고란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이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 어렵지는 않아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 볼 것은 발생 요인, 발생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생 3요소. 자, 발생 3요소는 첫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인적인 요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적인 요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필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화면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인적 요소는 사람에 의한 요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과실도 있을 수 있고, 보행자의 과실도 있을 수가 있죠. 보행자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신체 결함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약물 복용이라든가 착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러한 기타 등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는 도로가 불량하거나, 그렇죠? 날씨 등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기계적인 요소는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뭐 기능장애, 정비불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겠다 보통.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이것은 조금 알아두실까요? 지금 하는 거. 자, 교통사고의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 자, 첫 번째로 접촉. 그다음에 충돌. 그다음에 추돌 사고. 그다음에 전도. 전복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사고, 충돌 사고, 추돌 사고, 전도 사고, 전복 사고예요. 자, 접촉 사고는 쉽게 얘기해서 차량의 좌우 면이 스치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착 긁히는 것 같은 것들, 아니면 이렇게 착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이 접촉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고, 충돌 사고는 자 정면으로 다른 차량의 정면이나 측면을 충돌한 사고가 이제 충돌 사고가 되겠어요. 추돌 사고는 자 동일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뒤를 추돌하는 사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후행 차량이 선행의 후면을 추돌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돌 사고가 되겠고, 전도 사고는 차량이 옆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측면이 지면에 닿는 사고가 되겠고요. 전복 사고는 뒤집어진 사고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용어들이니까 이거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유형. 이것은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개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자 고의사고, 그 다음에 과실사고, 그렇죠? 과실사고, 그다음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자, 고의사고, 과실사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이러한 사고들의 유형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겠고, 가해자가 그러면 고의일 경우에는 더 많이 책임지고, 과실은 과실에 따라서, 불가항력인 경우에 또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얼마나 질 거냐, 그럼 얼마만큼 증거를 배상해 줄 거며, 그러면 그 배상액이 얼마니까 보험금은 얼마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고의 사고부터 보면, 자 이 고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어떤 내가 행위를 했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고의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를 이제 적용시키면 보험에서는 고의 사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 면책이죠. 대부분 이제 면책. 자, 그리고 형법에서 우리가 보험은 이제 민사적인 어떤 민사에 관련된 것이고, 형법으로 가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그렇죠?
그리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보험에서는 대부분 면책이다라는 거. 대부분 면책이다. 다 면책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 과실이라는 것은 고의보단 좀 약한 개념이겠죠. 자, 어떤 행위를 하면 결과가 발생될 거야 라고 알 수 있는데 나의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자, 그럼 적용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험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이 이 과실 사고를 담보하고 있죠. 담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이 이 과실 사고를 담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법률에서도 이 과실 책임을 적용하고 있죠. 과실에 대한 책임을, 과실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대부분의 법률에서, 민사 법률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불가항력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자, 일반적인 능력으로 일반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판단으로 예견하고 방지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나 법률에서 적용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책임을 묻기가 힘들겠죠. 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들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자동차의 운행,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렇죠? 발생 3요인. 자, 인적 요인, 운전자 과실과 보행자 과실, 뭐 신체적 결함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운전자 과실, 뭐 운전 미숙, 주의 의무 해태, 뭐 태만, 법규 위반, 그리고 보행자 과실 역시 주의 의무 해태, 뭐 법규 위반, 신체적 결함, 뭐 약물 복용, 건강학과 착시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 뭐 도로 불량, 날씨 등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요인들, 구조적인 결함이나 뭐 기능 장애, 정비 불량 등의 요소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형태. 첫 번째 이제 접촉사고, 차량의 좌우 측면을 스치는 사고였어요. 자, 그리고 충돌사고는 정면으로 다른 차량의 정면이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돌사고는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 중에 후행 차량이 선행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는 사고다. 자, 전도사고는 도로 운행 중에 이제 차체 측면이 지면에 닿는 사고가 되겠죠. 옆으로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전복사고는 뒤집어지는 사고가 이제 전복사고가 되겠다. 자, 유형. 고의사고. 자, 고의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용. 보험에서는 대부분 면책하고 있죠. 그리고 형법에서는 피해자 사망 시에는 살인죄, 부상 시에서는 이제 상해죄가 적용이 되고. 자, 과실사고.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적용. 보험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과실사고 담보하고 있고요. 다른 법률들에도 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불가항력 사고.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일반적 능력으로는 그 발생을 예견,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적용.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 A씨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피해자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법률상 배상 책임, 그러니까 교통사고에는 어떠한 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 그다음에 형사적 책임, 그다음에 민사적 책임. 자, 우리 보험은 이 민사적 책임이죠. 민사적 책임. 자, 행정적 책임부터 보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들. 자, 뭐 예를 들면 범칙금, 범칙금, 운전면허 정지, 취소, 자동차 사용 정지 같은 것들, 그러한 처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들이. 자, 이러한 처분들이 사실은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그러한 기능들을 하겠죠. 이러한 어떤 이 교통사고 경범죄자들,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들을 일일이 법원에서 판단하고 재판해서 처벌을 내리면은 그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경미한 범죄자들의 처벌에 있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들, 행정적 처분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책임이 발생을 하고, 자, 형사적인 책임을 또 볼까요? 형사적인 책임은 다 있습니다. 자, 형법에도 있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도로교통법에도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특법. 그래서 이 법률로 인해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은 운전자로서 운전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무상 과실,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타인이 사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뭐 금고형, 그리고 벌금형, 이런 것들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형사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민사적 책임 봐야겠죠. 자, 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법 있었죠.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해요. 자배법. 자,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자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배상하는 것을 보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바로 이 자배법이 되겠어요. 자배법이. 자, 살펴보면 자배법에는 단순히 운전이 아니라 이 운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운행. 이 운행이 뭐냐면 뜻이 이래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 관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즉, 이 운행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를 났을 때 가해자인 운전, 단순히 운전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운전자가 아닌 운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운행자. 그래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행자의 책임을 물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운전자의 책임을 묻게 되면 운전한 사람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한 사람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씨가 피해자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피해자는 A에게 배상을 받고 보험금 원래 주는데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배웠듯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가 면책이에요. 면책. 그러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한 대항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보험 면책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운행자야. 그러면 책임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B도 생길 수도 있고 C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책임자들이. 그럼 꼭 A가 아니다 하더라도 B, C가 살아있기 때문에 B, C가 살아있으므로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보상해 줄 수 있다. 즉,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 운행자 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 배상해 줄 수 있는 배상 책임의 주체를 확대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결국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자배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보장하는 거죠. 단순히 민법이 아니라 이렇게 자배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자배법이다. 자배법이다. 자, 자배법에는 보면 그래서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로 우리는 나누죠. 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 원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들도록 하고 있고요. 대물은 따로 이렇게 대인 배상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대인 1, 대인 2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2는 이제 임의보험이고 1은 꼭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대물은 뭐 나눠져 있지는 않고 그냥 대물 배상에서 최소한 2천만 원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자배법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보호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 조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부분은 참고입니다. 그냥 대인 사고일 때는 대인 사고일 때를 볼게요.
신체가 다쳤을 때, 사람의 신체가 다쳤을 때는 자배법 제3조에 보면 3조가 이제 이 운행자 책임, 사람이 다쳤을 때 운행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타인이 다치면, 죽거나 다치면, 사상되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상 책임을 진다. 자,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운행자입니다.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운행자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저 단순히 운전자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운행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배법 제3조에서 이렇게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배법에서는 이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강하다고 했었죠. 중요한 것. 자, 자배법 제3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중요한 얘기예요. 뒤에 다시 한번 할 거지만 미리 먼저 살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민법은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법, 우리의 민법은 이 과실 책임을 적용하고 있어요. 과실 책임을.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법,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만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가 잘한 만큼 내가 이익을 받고 그런 거죠. 나의 책임에 따른 것, 즉 과실 책임 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대부분의 우리 법률들이 민법, 사법이 대부분의 사법이 이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요. 과실 책임주의를.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에서는 가해자가 과실이 있는 만큼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해자는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 자, 이 과실 책임주의에 대해서 보면 자, 만약에 A가 있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피해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는데 피해자가 그러면 무엇을 해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소송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소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가 소송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A의, 즉 가해자의 행위와 A가 이러한 잘못을 했어. A의 과실로 인해서 A의 과실 행위로 인해서 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 즉 A의 행위와 내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제 청구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밝혀내야 되겠죠. 청구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실에 대해서.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A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주민이에요. 일반 주민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고장이 나서 유출이 되는 만에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럼 원자력 발전소 측의 과실을 따지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얘네들이 잘못했다. 지금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방사능이 누출돼서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건 명백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이 원자력 발전소 측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을 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얼마만큼 끼쳤다. 그래서 얘네가 과실이 얼마고 배상책이 얼마 해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일반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공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보력의 차이가 있죠. 정보력의 차이가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근로자가 내가 근로자인데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러면 사장에게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하는 것에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내가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사용자는 즉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은 자든 그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쳤으면 자기가 그걸로 얻은 이익 중에서 그것을 보상해줘라. 즉 사용자가 그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들 이렇게 공공의 위험, 아까 어떤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어떤 근로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보상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에는 이렇게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실수로 해서 손님에게 큰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보면 근로자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좀 약하고 그 과정에서 과실을 굳이 따지자면 나에게 과실이 굉장히 사실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다 해줘야 되고 만약에 나도 거기에서 다쳤다면 나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나는 업무 중에 하던 건데 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업무를 하던 중에 다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무과실 책임 즉 가해자의 자 이러한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서 손해가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입증이 되면 이것만 있다면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아시겠죠? 자, 자동차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사고도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고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용구죠. 그렇죠? 무겁고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완벽하게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또 운전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면 이러한 대상들처럼 완벽하게 무과실 책임을 적용시키는 것은 좀 너무 엄격하다 해서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자배법의 제3조 대인배상에서는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라는 용어를 써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대물배상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대인배상의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 보세요. 과실 책임은 아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됐습니다.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이만큼 입었어라는 어떤 이러한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무과실 책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와 사고가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만 있으면 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 전환이 돼요. 전환. 이것을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은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엇을? 본인의 무과실을. 나는 과실이 없어.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고 조건부 무과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일정한 조건들 하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셔도 되고 이것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것은. 자, 대인 사고는 이렇게 무과실 책임 적용해서 자폐법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보험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도 자폐법에 의무보험 지급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대물은 어떠냐면 대물은 대물 사고는 자폐법 아까 3조였죠. 대물은 바로 밑에 4조에 있습니다. 자폐법 제4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그래서 자폐법에서는 여러 가지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들 마련해 놓고 대물 배상도 2천만 원까지 의무보험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물 배상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이렇게 민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 그리고 민법은 뭐였어요? 우리 과실책임주의였죠. 하지만 이 안에도 역시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책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에 차차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찌됐든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법률상의 책임들이 첫 번째 불법 행위 책임, 가장 대표적인 책임이죠. 불법 행위 책임. 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불법 행위 책임. 그리고 사용자 책임. 내 근로자가 업무 중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공작물, 시설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 공작물 점유 소유자의 어떤 책임들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불법 행위 책임 같은 것들. 불법 행위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여러 명.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를 보통 이제 이 불법 행위 책임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이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자, 느낌이 조금 오시죠?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 특수 쪽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될 수 있겠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법률상 배상 책임. 자, 첫 번째 행정적인 책임. 도로교통법. 자, 도로교통법 1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할 수 있죠. 그래서 경미한 법규 위반자 처벌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 자, 처분, 범칙금,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자동차 사용 정지 등이 있겠고, 자, 형사적인 책임. 자,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운전자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 태만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이렇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자, 도로교통법,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2년 이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민사적 책임, 첫 번째 자배법이죠. 의무보험 가입, 자, 자배법 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거. 자, 대물사고에서의 배상 책임. 자, 4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는 배웠죠? 운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 민법을 따른다. 자, 그래서 민법상의 책임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래서 행위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이 되겠어요. 자, 과실책임주의. 가해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됨이 입증될 경우에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 이때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피해자에게 있다. 자, 무과실책임주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이 되면 가해자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해자는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민법상 책임의 종류들 우리 알아볼 겁니다. 앞으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 소유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등 이렇게 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해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면 입증될 경우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과실 책임이었습니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어요.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을 입증하면 되느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내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대부분의 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실 책임을. 그렇죠? 그리고 고의는 면책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는 고의 사고들도 있겠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나 무채물 손해 같은 것들이 있겠고. 자, 다음 무과실 책임은 상관없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 첫 번째 위험 책임주의. 공공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보상 책임주의.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에서 배상함이 공평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입증 책임은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가해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면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그래서 보통은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아니면 원자력이나 제조물 배상 책임,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으로 물건 산 사람이 다른 사람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책임들, 그리고 자배법에서 이제 대인 배상 책임에서는 저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 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여러분들 챕터 1의 5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법적 책임을 보시오. 자, 이것 역시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정비 구조 한 것처럼 일단은 강의 위주로 여러분들 강의의 어떤 설명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암기가 또 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또 해서 문제풀이 시간이나 파이널을 통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교재 체크할 때 체크하는 부분들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1. 책임의 종류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민사상의 책임에서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 보험회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책임이 이제 민사상의 책임이고, 그래서 이 민사상의 책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배법 제3조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책임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배법 제 3조 위에 이제 대인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인. 그렇죠? 750조는 대인 대물 다 포함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미사상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므로 운전자는 별도의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시면 3. 형사상 책임의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 보시면 괄호에 대인 원투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래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형사적인 처벌은 가해자가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일 뿐이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것, 배상을 할 수 있는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2번도 체크를 해주세요.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규정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예외 규정이 돼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 자동차 보험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게 내용이었고, 뭐 찾아보실 분들은 도로교통법 제4조 부분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넘기시면 이제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 의 부분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교통사고, 법률상 책임,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교통사고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의 운행,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였어요. 그래서 발생 요인들, 인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형태들 조금 알아두셔야겠죠. 접촉사고, 이렇게 좌우로 스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돌사고는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 그 다음에 추돌사고는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부딪히는 거, 전도사고는 옆으로 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전복사고는 뒤집어지는 거였습니다. 자, 유형은 첫 번째 고의사고, 고의는 이제 내 행위를 이렇게 행위하면 이렇게 결과가 발생할 걸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대부분 면책이고, 형법에서도 사망했을 때는 살인죄, 부상했을 때는 상해죄가 적용이 되겠다. 자, 과실사고는 부주의로 그 결과를 내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부주의로.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죠. 법률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 자, 불강력적인 사고는 일반적인 능력으로는 그 발생의 예견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은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자, 법률상 배상 책임, 행정적 책임,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그래서 뭐 범칙급이나 면허정지 취소, 사용정지 등이 있습니다. 자, 형사적인 책임은 형법에서 이렇게 업무상 과실, 중대할 과실 이런 걸로 이제 금고형, 벌금형,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금고, 벌금형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민사적 책임에서는 첫 번째 이제 자배법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배법 하면 피해자 보호 이렇게 떠올리시고,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놓고 하도록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대물사고 배상 책임에서 민법을 따르고 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법상의 책임 보면, 자,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게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과실 책임주의는 그만큼 그 고의 또는 과실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무과실 책임주의는 일단 그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라는 거. 훨씬 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가해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해서 민법상의 이제 종류들, 민법상 책임의 종류들, 일반 불법행위 책임부터 사용자, 공작물, 공동불법행위 등 해서 우리 쭉 알아볼 겁니다. 한번. 자, 그리고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자, 과실 책임은 과실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진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을 진다.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에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과실 책임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그래서 이제 그 근거 이론은 이제 이렇게 위험 책임주의, 공공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책임을 부담하고 어떤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이익에서 배상해야 된다 해서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겠다. 가해자가. 그렇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에는 어떤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해서 이제 뭐 원자력 제조물 배상 책임해서 이것들을 다루는 보험, 그렇죠? 이것들을 다루는 보험에 또 근거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자배법상의 대인 배상 책임에서는 이제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